청소년 자살의 이제 특성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의 심리는 뭐 너무나 다 잘 알죠. 근데 자살률이 나이가 이제 보통 30대 왜 그 자살률이 올라갔다가 좀 조용하다가 다시 이제 60대 이제 올라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남녀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이게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슈나이드만이라는 하는 그 학자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그 자살 행위는 이게 정신질환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청소년들은 무슨 뭐 인격의 결함이 있어서 어떤 정신질환이 있어서 자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이 슈나이드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청소년들의 자살은 이게 정신질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걸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글래서라고 하는 학자는 청소년들 자살 중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우울증은 약 10%밖에 안 된다. 그런 이제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의 자살의 특성은 뭐냐? 이런 게 아니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충동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한다. 그럼 이것은 왜 그러냐?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했던 그런 가족이나 친지에게 이제 보복을 하는 심리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고 나를 갖다 못 살게 그랬기 때문에 나는 보복하는 수단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나면 당신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느냐.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획되지 않고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그런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인해서 이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생각하기에 자기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분노나 좌절이나 충동성을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자살을 이제 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들이 흔히 청소년의 그 시기를 이 회오리 바람이 부는 시기다 아니면 폭풍우가 부는 시기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요. 그만큼 이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의 이제 그 갈등 상태에 이제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그 정서적인 충동성이 심화되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그 청소년들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분히 충동적이면서 또 하나는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느닷없이 급작스럽게 예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청소년들의 자살의 특성으로 봐요. 또 하나 청소년들의 그 자살 시도는 현실 도피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자기가 지금 현실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여기에서는 특히 외모도 자기가 비교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적 문제가 있죠. 또 부모로부터 의존이냐 독립이냐 친구를 사귀어야 되냐 나는 고립해야 되느냐 이성을 사귀어야 되느냐 아니면 혼자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가치관의 혼란,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자기한테 강하게 자기를 막 아주 압박을 해오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제 자기의 그런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을 하자 하는 식으로 이제 자살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청소년기는 자살의 특성은 자기 자신을 많이 생각하는 시기가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로 향했던 그런 생각들이 자기 자신한테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나는 어떻지,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외부 생각만 해도 아이들이 머리가 아주 정말 아플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할 텐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신으로 생각이 이제 돌려지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만 이제 자꾸만 떠올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들. 거기에서는 좌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에 미치지 못하죠. 아직도 굉장히 미숙한 단계죠. 이걸 처리하는 능력이.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존심은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로 높으냐 하면 우주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이 움직인다. 그럴 정도로 이제 높은 자존심을 갖고 있는데 이때 상처를 받았을 때 성인과 달리 자존심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미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자아의 강도가 약해지고 또 이런 부정적인 심리가 자기 이런 좌절이나 상처받은 자존심을 빨리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또 자기를 죽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몇 학자들이 이제 이 청소년들의 그 자살에 대한 그 동기를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자살의 동기. 보니까 대략 한 50%에서 진학 실패, 그 다음에 이제 성적 비관, 그 다음에 뭐 시험 불안, 그 다음에 친구와의 고립, 그 다음에 이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의 어떤 문제, 이제 이런 순서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것이, 가장 높은 것이 이 진학, 그러니까 앞으로의 진로 문제지만 주로 이 성적과 관계되는. 그래서 한 케이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거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뭐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학교 간다 그러고는 안 나타나요. 몇 개월씩. 간다고 속이기만 하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이 부모한테 발각이 되고 그래도 부모는 네가 죽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 그걸 댕겨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강요는 받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치 않는 그런 학교를 가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도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뭐 가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결함 문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자살을 한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런 동기가 생겼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누구랑 의논을 하느냐?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 의논을 하지 않는다가 굉장히 51%에서 높다는 거죠.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한테 이제 한번 얘기 좀 해볼까 하는 게 약 26% 정도. 그 다음에 뭐 상담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정신과 의사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의논해보자 하는 것이 이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 특성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스스로 혼자 결정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에 대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이제 찾아봐야겠는데, 어떤 아이들이 이제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가 보기에도, 자기도 물론이고 자타가 보기에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된 아이. 아까 말씀드린 이 아노미.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아이들. 또 뭔가 완전벽을 추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아주 100% 나는 완전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렇지 못할 때 철저하게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청소년. 자기 비난. 그 다음에 아주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속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묻어두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부모나 친구들도 야, 난 쟤네들 쟤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항상 좀 아주 주시해서 좀 관찰해야 될 그런 이제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그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경고를 한다 그래요. 시그널을 보내는데 자살에 대한 이 시그널을 보내는데 경고를 보내는데 신호를 보내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이제 알아차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언어적인 걸로는 말로는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쓰냐 하면 이 아이들은 차라리 이럴 바에 내가 태어나지 말 것을 그런 말. 또 하나는 나 같은 놈은 없어져 버리면 우리 집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시원해할까? 이런 말들. 또 하나는 내가 죽어버리면 당신들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야. 이런 식. 이게 이제 보복 심리죠. 그 다음에 자꾸만 그 자살이라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 자꾸만 하고 다니는 게 주의다. 난 죽을 거야. 난 자살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또는 나는 이제 모든 걸 끝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이제 자주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은 이제 어떤 변화가 오냐면 언어는 이런 말들을 많이 쓰면서 행동은 자기가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던 물건들을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친구들 누구한테 자꾸만 이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에 위험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행동들을. 막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도 막 그냥 아무 데나 공격적으로 운전을 한다든지 충동적인 그런 운전을 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만용적인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차가 가고 기차가 가는데 막 뛰어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만용을 좀 부린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사고를 낸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면서도 심한 외로움 또 심한 그 단조로움 너무 심심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호소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서성거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도 학교에서도 이제 문제를 자꾸만 일으키게 되고 범법 행위를 이제 저지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 증상이 이제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쭉 좋던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나타나게 돼요. 또 말이 있던 아이가 갑자기 이제 말이 없어진다든지 모든 것이 이렇게 다운이 되는 떨어지는 이제 그런 그 행동의 이제 양상을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도 피하고 자기가 좋아하던 것도 안 해요. 뭐 자기 방에 들어와서 막 컴퓨터 하던 애가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게 되고 뭐 옷도 뭐 사달라고 그러는 애가 뭐 그런 것도 안 하게 되고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제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행동이 점차적으로 모든 행동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걸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황적 요인을 보면 부모와의 대화에서 자주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나를 이해해 주질 못한다. 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나는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봐야 뭐 부모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지금 청소년이 어느 정도냐면 그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케이스는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사회에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일찍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 이제 어머니가 생활을 하셔야 돼. 그 어머니가 이제 가장이 돼서 가장 역할을 막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역할은 이제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어머니의 권위가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것을 이 장남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락하는 아버지 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자기의 권위도 가치관도 이제 같이 내려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가정의 주도권을 잡고 가정을 갖다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건 다 좋은데 이 어머니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얘가 평소에 어머니한테서 느끼지 못했던 걸 이제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따뜻함 뭐 이런 게 이제 없어지고 어머니의 이제 날카로워진 뭐 이런 히스테리, 신경질 또 간혹 어머니가 이제 술을 먹게 되고 담배도 안 피던 어머니가 이제 흡연을 하게 돼요. 이런 양상을 보면서 이 아이 이제 혼자 괴로우는 거죠. 혼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어머니가 그러면서도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의 마음속에 갈등을 표현을 못하고 그냥 묵시적으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아이는 마음속에 자꾸만 저런 좌절이다, 뭐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를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청소년은 이런 그 좌절감 또 자존심의 손상 이런 걸 갖다 이제 자꾸만 쌓여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대화도 피하고 어머니와 대화도 피하고 또 동생하고 대화도 피하고 또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도 피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 걸면 그냥 무표정, 무감동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가 갑자기 행동에 어떤 변화가 왔다. 그래서 이제 상담 좀 하자 해서 데려왔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자살에 대한 충동이 있었다. 그런 게 자주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모와의 대화에서 서로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게 오래 간다 했을 때 이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이별. 이건 대상은 누구 간에 자기가 사랑을 깊이 하고 있던 사람이 그과의 이제 이별이 됐을 때 또는 상실이 됐을 때 오는 그 슬픔이 이제 상황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청소년은 아니고 지금 한 20대 후반에 있는 사람인데 중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그 할아버지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와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나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사람이 죽음을 자기가 직접 목격하면서 거기에서 받는 충격의 여파가 이런 상황적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좌절이나 자존심의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등감이라든지 뭐 이런 그 청소년이 받는 갈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이 아이들이 일부에서 약물 오남용을 해가지고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서 약에 의해서 또 죽게 되는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이제 복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의해서 이제 약을 사용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간접 자살행위라고 불리는 거죠. 그런 것도 전부 이런 상황적 요인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이걸 잠깐 한번 살펴보죠. 그 방법들은 먼저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가정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 간의 이 대화의 뭐라 그럴까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시간, 그런 장소 이런 게 자꾸만 없어져 가요.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형제 간의 대화 이런 것이 자꾸만 단절이 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빨리 회복을 시켜야만 우리가 미리 그런 징조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대화를 하는데 대화라는 것이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일에 가정에서 어떤 이런 징조가 나타난 아이를 발견을 했을 때 이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질문을 해라 이게. 너 정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니? 그런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니?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니? 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을 네가 생각했었니 하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질문을 나눠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그 아이가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살의 충동성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살에 대한 그 질문을 많이 해보자 그런 거죠. 그러고 가족들이 좀 더 많은 관심,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이제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이제 성적 문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과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의 문제.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점적인 사항인데, 지금 이건 성적은 이건 획일적인 그런 교육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이게 개선이 되기 전에는.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올라가고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아이대로 또 복습을 하면서 이제 이게 쫓아가는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 아이들은 바로 이런 성적에 대해서 너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학 입학이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아이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일단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는 거, 이것은 이 아이가 친구가 없나 아니면 고립된 아이인가, 이것을 이제 선생님들이 금방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친구가 없으면 왜 없을까? 왜 저 아이는 항상 혼자서 웅크리고 왜 강의 시간에도 밤낮 머리를 떨구고 왜 저러고 있을까? 등하교 시간에 왜 혼자만 다닐까? 왜 제 얼굴 표정 왜 저럴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미리 발견하셔가지고 그런 상담을 통해서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겠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친구가 많은 아이인데도 굉장히 슬퍼하는 아이가 있어요. 외로워하는 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도 또 특별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 이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그 심리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인정을 해줬을 때 이 아이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냥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이 아이들을 바로 저런 좌절로 이제 몰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건 간에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그런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에서의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면 이건 너무나 많겠죠. 사회는. 가장 큰 문제가 사회 분위기겠죠. 분위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요 시기에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방심리. 영화에서 죽음의 장면이라든지 자살의 장면이 멋있게 아주 무슨 뭐 동정적으로 표현됐을 때 아이들이 그걸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신문인가 언론에서 이제 이 자살 사고에 대한 보도를 하고 난 후에 보니까 일주일간의 자살자들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모방 심리에서 이제 오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에 대한 그 자살 이런 것은 그런 그 보도에 철저한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해주는 게 이제 좋다고 하는 것이 그 학자들의 이제 그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사회에서의 분위기는 자살하는 사람을 갖다 동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게 무슨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서 어떤 희생당했다든지 이런 거 희생자다 무슨 뭐 동정적 이런 태도는 이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명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이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자살은 또 자기 생명에 대한 자신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포기한 거다.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 무슨 요인이 아니라, 자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러고 인간이면 태어나서 누구나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만 자살자를 갖다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절대로 이런 그 동정적인 분위기 이런 건 올바르지 않다. 이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쭉 이제 말씀드린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다. 자기의 존엄성을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 아주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 이것 자체는 이건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순간까지 목숨이 막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만 알면 우리가
자살자의 많은 수를 미리 사전에 저희가 발견해서 자살로부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항상 그 청소년들한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가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자살 심리에 대한 그 강의를 그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